갑자기 이게 또 생각이 나네. 화가 났던 일이 또 생각이 나는데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힘들 때마다 앉아서 우시면 안 돼요. 일어나시고 주변의 도움을 많이 요청하세요. 급박하게 영어 실력을 늘리려면 팟캐스트가 가장 적합할까요? 이게 지금 출국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면 리스닝도 리스닝이지만 스피킹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솔직히 두 개 다 중요해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많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스피킹, 내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을 시켜주세요. 요즘에 어플 같은 것도 되게 좋은 거 많이 나오고, 만약에 지금 뭐 두세 달 시간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어 회화 스터디 같은 거 하시면서 영어 회화를 많이 말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정말 말을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시고. 왜냐면 내가 영어로 한마디도 안 하고 한국에서 있다가 미국에 딱 나가가지고 영어로 말을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 거예요. 이게 되게 어색하고. 그 연습을 많이 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연님 아르바이트 하신 거 교내이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셨었나요? 학교 홈페이지에 검색해도 안 나오네요. 한국인 분들 중에 거기 파견이 되신 분들 수기를 제가 진짜 많이 읽어봤단 말이에요. 딱 한 분 여자분이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카페 알바를. 그래서 그걸 보고 나 이거 카페 알바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험도 되고 돈도 벌고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무조건 구해야겠다 해서 그때 인터내셔널 오피스에서 그 1대1로 미국에 있는 국제 오피스에 있는 학생이랑 파견 학생이랑 연결을 해줬어요. 그때 일본인 학생이랑 이제 연결을 했는데 제가 걔한테 이제 바로 물어봤죠. 내가 알바를 하고 싶은데 혹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기도 지금 알바를 하고 있다고, 자기 카페에서 알바하고 있다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카페의 총 책임자 분의 번호를 알려줬어요. 번호에 문자를 보냈죠. 나 누구누군데 내가 알바를 하고 싶다.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분이 할 수 있다. 언제 시간이 되는지를 보내라 라고 해가지고 언제 시간이 된다 이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며칠에 오래요. 갔죠. 그 시간에 맞춰서 카페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카페에 일하시는 분들 막 소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한테 이제 일하면 된다고 그날부터 이제 일을 했어요. 연락을 보낸 한 일주일 뒤? 2주일 뒤였나? 그때부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류 관련돼서는 그 이후에 작성을 했던 순차였어요. 일을 먼저 시작을 하고. 되게 그 친구 덕분에 좀 수월하게 알바를 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알바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총책임자 번호를 알아내서 그 사람한테 번호를 보내가지고 알바를 하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 검색해 모으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거예요. 스피킹과 리스닝 실력을 늘리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스피킹과 리스닝. 일단 스피킹은 아웃풋이죠. 정말 제가 영상에서 정말 많이 얘기하는데 스피킹은 아웃풋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영어로 많이 말할 수 있는 환경에 본인을 노출시키시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듣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영어로 된 팟캐스트나 영어로 된 TV쇼 같은 거를 많이 들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학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현지인들 말이 빨라서 맞아요. 대화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현지에 나가면 우리도 한국어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빠르게로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한국어를 시험을 위해서 녹음을 하는 속도랑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속도랑 완전 다를 거란 말이에요. 훨씬 빠른 거란 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맨날 시험으로 공부하는 그런 리스닝 파일에 나오는 속도랑 현지인들이 말을 하는 속도랑 완전히 달라요. 저는 리스닝 공부를 할 때 항상 배속을 늘려서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를 보더라도 유튜브를 보더라도 영화를 보더라도 배속을 늘려서 봤어요. 1.5배속 이런 식으로. 배속을 최대한 빨리 늘려서 빠른 속도에 적응하시는 게 정말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 얼마나 늘었는지 물어봐 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교환학생으로 연습을 많이 해서 늘었다기보다는 내가 현지인들이랑 대화를 하려면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교환학생이. 그래서 영어 회화가 늘 수 있었던 거지 이 6개월 살았던 것만으로 영어 회화가 늘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론적인 걸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미국 대학 유학생들의 등하굣 패션은 어떤가요?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갈 때 다들 진짜 풀 세팅 하잖아요. 화장하고 막 머리하고 샤랄라기 입고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 친구들은 여자애들은 레깅스 그리고 위에 그냥 그 후드티 같은 거 아니면 맨투맨 이런 거 입어요. 진짜 저도 그래서 레깅스랑 맨투맨을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입었어요. 미국에서.
전 제가 레깅스 이렇게 많이 입을 줄 몰랐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입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미국에서는 다 입으니까 저도 입게 돼요. 그래서 레깅스 진짜 많이 챙겨가시고요. 위에는 맨투맨이랑 그 후드티 많이 챙겨가세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파는 후드티가 있어요. 그거 사가지고 저는 진짜 많이 입고 다녔어요. 그 남자애들은 그냥 그 운동복 같은 반바지에 걔네도 위에 후드티, 맨투맨 이런 거 진짜 많이 입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 교환생활 중에 이건 꼭 해봐라. 일단 미국에만 있는 음식점을 가셔가지고 저 버거를 제가 좋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버거집을 많이 가보시고 피자도 많이 먹어보시고 미국에 있는 음식 있죠. 식도락 여행을 꼭 하세요. 배달 음식도 시켜 먹어보시고 한국에 없는 걸 해보세요. 지역에 유명한 맛집들이 있을 거예요. 다 가보세요. 맥앤치즈랑 버거랑 이런 거 다 먹어보시고 다 먹으라는 얘기밖에 안 하네. 친구들이랑 진짜 친하게 지내시고 친구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해보세요. 걔네들이 노래를 뭐로 듣는지, 걔네들은 어떤 여행을 가는지, 어떻게 하면서 노는 걸 좋아하는지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습득을 해오시는 게 교환학생의 목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하고 또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 오는 것,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만 쓸 수 있는 어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포티파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은 한국에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스포티파이가 미국에서는 공짜예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게 미국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랑 한국에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때랑 여러분들이 보는 게 완전 다 달라요. 인스타그램 피드도 다 다르고 구글에 똑같은 단어를 검색을 해도 지역마다 다 다른 결과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에만 있는 거, 그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내가 진짜 미국을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래가지고 포스터가 그 보스턴 버거 먹는 영상이 있어요. 그것도 제가 그것 때문에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만 있는 거를 해보는 게 정말 나중에 많이 기억에 남아요. 미국에만 있는 노래 들어보고 영화관 가보고 다 해보세요. 여러 가지 막막함 당연히 있습니다. 가셔도 이게 제가 8월 말에 갔어요. 9월에도 막막했고 10월에도 막막했고 11월에도 막막했어요. 이게 막막한 이벤트가 계속 생겨요. 9월에는 적응하느라 막막하고 10월에는 중간고사 준비하느라 막막하고 11월에는 수업 듣느라 막막하고 12월에는 이제 기말고사 준비하고 인턴 준비하느라 막막하고 1월에는 인턴하느라 막막하고 계속 이랬어요. 계속 불안과 막막함과 어려움의 연속일 거예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조건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는 저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이거를 지금 해결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다. 내가 여기 6개월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멈추고 주저앉아서 울어봤자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겨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든 이겨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힘들 때마다 진짜 견뎌내시고 일어나시고 앉아서 우시면 안 돼요. 일어나시고 주변에 도움을 많이 요청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오피스라고 국제 학생들을 도와주는 오피스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 무조건 두들기세요. 저 같은 경우 갑자기 이게 또 생각이 나네. 화가 났던 일이 또 생각이 나는데 제가 인턴을 했잖아요. 그 12월에 종강을 하고 1월까지 제가 거기 있었어야 됐어요. 기숙사에. 제가 살 데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이니까. 기숙사를 빼라는 거예요. 저보고 종강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기숙사 왜 빼냐. 내가 1월까지 인턴을 해야 되는데 기숙사를 빼면 나는 어디에 있냐. 막 이랬는데 거기서는 어쩔 수 없다. 다음 학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빼야 된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랑 같은 상황에 있는 일본인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따지려고 찾아간 거예요. 기숙사 그 하우싱 관리하는 데를. 근데 거기에 계신 관리자분이 진짜 예의가 없으셨어요. 정말 말을 그냥 함부로 하셨고 저도 그렇고 일본 친구도 그렇고 미국인이 아니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좀 주눅이 들어있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니까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이 아니 짐을 빼라면 빼야지 너네가 지금 이렇게 와서 따지는 거 되게 예의가 없는 거다. 너네 루드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고 막 심장이 뛰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일본인 친구는 결국에 울었어요. 이게 갑자기 짐을 막 빼라고 하니까 그냥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울지 않고 안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울고 있는 일본인 친구를 끌고 인터내셔널 오피스에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죠. 지금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왔고 일본에서 왔는데 이게 말이 되냐? 우리 뭐 짐을 빼라는 게 말이 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근데 인터내셔널 오피스 담당자분은 무조건 저희 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고 저희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진정해라, 릴렉스해라.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전화를 막 해가지고
해가지고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한 상황이다, 나는 이걸 못 견디겠다 하시면은 그때는 오피스 찾아가세요. 두들기세요. 나 너무 힘들다, 나는 이놈의 학교에 못 있겠고 난 떠나겠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알아서 해결해줍니다. 인종차별 겪는 경우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맞아요, 인종차별 진짜 걱정 많이 되실 텐데 사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인종차별 그렇게 심한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학생이니까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되게 인터내셔널한 거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막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요,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맞대응 하시지 마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왜냐면 인종차별 하는 사람들은 다 이상한 사람들이고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던 길 가세요. 걸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 쟤네가 나를 되게 동물을 보듯이 보고 있다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스턴에 갔을 때, 그러니까 대도시에 갔을 때 기차 타거나 뭐 이럴 때 이제 한국인 룸메 언니랑 한국어로 막 대화를 하고 그러면은 막 이렇게 쳐다보고 되게 막 카메라로 찍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딱 나오면 언니랑 저랑 바로 TT 했습니다. 그래서 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미국 대학 입학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번 가을 학기 때 처음 들어가요. 생활이 어떨지 가늠이 안 돼서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떨리죠. 근데 즐기세요. 떨지 마세요. 즐기세요. 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힘들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미리 떨지 마시고 가세요. 그냥 즐기시고, 아, 내가 조금 코로나가 덜 위험한데 간다 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환학생의 메리트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교환학생의 메리트는 첫 번째로는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살아볼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왜냐면 대학생으로서 가면은 보호를 많이 받아요. 정부의 보호도 받고 학교의 보호도 받고 파견교의 보호도 받고 부모님의 보호도 받는 거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호를 많이 받는 상태에서 타국에 살아본다는 경험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환학생이 좀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환학생 스펙으로 거의 맞춰준다고 하는데 지연님이 느끼시기에도 그런가요? 맞아요, 이게 스펙이 그건 것 같아요. 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내가 6개월을 갔다 왔더라도 이걸로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면 그게 되게 좋은 스펙이 될 거지만, 사실은 이게 아무런 내 직무랑 연관성도 없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외국계 기업에 가요. 그러면은 영어를 잘하는 게 교환학생으로서 스펙이 돼서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를 전혀 쓰지 않아요, 회사가. 그러면 굳이 뭐 스펙이 되지는 않겠죠, 해외 경험이. 그래서 해외 경험을 내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유명한 대학을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가세요, 여러분. 내가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곳, 그런 데로 가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리고 이제 출국 앞두신 분들은 가서 정말 어려운 일 많을 거고 힘든 일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이겨내실 수 있을 거예요. 힘들 때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고, 정말 안 되겠다 싶으실 때는 저한테 진짜 DM 보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들만 여러분들한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출국 전까지 준비하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고 라이브 하게 되면 또 공지 올리도록 할게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고 다들 안녕.